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수 차트의 너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이제 4일 연속 폭락 속에서 이제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담아야 할 주식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속 진주 찾기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시황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상승이 한번 딱 꺾이면서 이제 21선을 건드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은 진작에 꺾였고 이제 121선을 이렇게 좀 깨면서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 분석 먼저 들어가 보면은 여기 특히 코스닥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채널, 아니 상승 추세 채널을 여기서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이탈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 살짝 좀 과도한 투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거 이제 코스닥이 이제 121선에 닿았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저점 코스닥 지수가 이제 1년 거의 1년에 거쳐서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었는데 2배도 못 올랐죠. 이게 627인데 1250도 안 되니까. 2배도 못 오른 상태에서 그동안에는 60일선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주황색 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121선을 처음으로 이렇게 닿았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코스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앞으로의 움직임도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99년부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600부터 2000까지 거의 상승을 했죠. 그리고 121선을 이렇게 이탈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더 이탈하면서 여기를 바닥 찍고 나서 121선 기준으로 여기 주황색 선 61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급 반등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121선을 첫 번째로 이렇게 닿았을 경우에는 61선 이평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오는 거를 1999년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상승 후에 다시 121선을 좀 이탈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쌍봉을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쌍봉을 이렇게 그리러 가는 이런 급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121선 아래에서는. 그래서 지금 121선 아래에 이렇게 첫 상승 이후에 첫 이렇게 아래로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적 되돌림 구간이 꽤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ETF 150 ETF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금 그 다음 이제 또 상승을 살펴보면은 이때죠. 이때 2005년에 이렇게 급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320에서 500포인트까지 이렇게 돌파 1년간에서 거의 신고가 돌파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122평을 이렇게 찍고 나서 약간의 하락을 좀 이탈시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급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쭉 올라갔고 쭉 올라가서 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여기서 이제 또 122평의 이격이 크게 벌어졌죠. 그 이후에 다시 122평을 찍고 여기 급 반등이 이렇게 쭉 났습니다. 그 거의 62평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62평의 저항이 나온 것을 봐가지고 122평을 깬 투매가 나온 이후 반등은 62평 근처보다 살짝 아래에서 이제 매도하는 식으로 스윙 전략을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쌍바닥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락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또 급상승을 하죠. 여기서도 2007년에서도 여기서도 122평을 상승을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 122평을 처음으로 이렇게 닿았을 때 급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도 62평 근처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하락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패턴이 되게 좀 많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쭉 가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이 쭉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또 이렇게 나왔죠. 여기가 쭉 나오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122평을 이렇게 쭉 한번 여기 뚫고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요 사례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사례들은 다 맞는데 2015년에 한번 이 사례가 좀 안 맞았던 적이 있던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2018년에 재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도 122평 이렇게 한번 뚫고 나서 바로 62평까지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122평에서 한번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리고 62평에서 이렇게 한번 터는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또 오르다가 또 120평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122평을 이탈했을 때는 아마도 단기간에 이렇게 쫙 빠진 거기 때문에 투매일 구간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몇 번에 걸쳐서 97년도부터 이렇게 코스닥이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은 그동안 여기서 보시면은 122평을 한번 찍을 때 62평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상승 여력이 지수로만 6%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약간의 투매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물리고 2015년에 있었던 여기 쭉 뺐을 때를 한번 분석해 보더라도 거의 본전에는 이제 탈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절대 안 되고 한 120평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밀렸다가 이렇게 62평까지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국 시장 경제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달라질 텐데 엄청난 큰 이슈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도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황은 분석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든 뭐든 간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올랐죠. 2000부터 6000까지 1년 만에 이렇게 올랐던 거는 지금 뭐 역사상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가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는 이제 주식을 좀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면은 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이 뭐 이렇게 쭉 지수와 관계없이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뭐 확산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건 뭐 재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논외로 치고 어쨌든 간에 상법 개정이든 아니면 뭐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는 언젠가는 이제 꼭 1, 2년 안에 하락장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쫙 오르거든요. 오를 때 1년 만에 쫙 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물리셨다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뭐 꺾이지 않는다 하면은 잘 관찰하시면서 꾸준히 좀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식 중 하나가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 여기 인증이 그 중 하나고 여기가 지금 거의 저점 부근이죠. 그래서 내일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라든가 아니면 5월달 내에 뭐 여기서 뭔가 반등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제가 알기로 올해 6월인가 7월달쯤에 동전주라든가 좀 기준엔 요건에 미치지 않는 주식들을 좀 많이 없애버린다 하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그때 이후에 다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있기도 해요. 이렇게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조 가까이 털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천억 가까이 담았거든요. 이게 뭐 단기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물량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코스닥 수급은 계속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코스닥 중에서 실적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한국 정부 인증 되게 괜찮아 보이고 실적 대비해서 되게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이제 6월 지방선거에 있는 뭐 그런 오세훈과 정원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한번 살짝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STO 관련주 중에서 이제 갤럭시와 관련 애들도 좀 많이 이제 거의 전저점 근처에 거의 왔거든요. 그 전저점이 뭐야? 전저점도 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찍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되게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저점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로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받치고 있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또 주가 관리를 잘 할지 그거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뭐 그동안 모으고 있던 주식들도 기준 가격 이하로 더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좀 손절하기에는 좀 많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손절하지 말고 어느 정도 버티면서 조금 이제 스윙으로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이 물려 있는 상태고, 만약에 지금 털고 나간다 하더라도 더 좋은 종목, 이미 제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더 아래에서 만약에 잡으려고 하려 하다가 이제 물량만 더 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손절하고 나니까 크게 오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재무가 잘 이렇게 만약에 좋아지고 있는 주식을 만약에 잘 담았다 하면은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나 코스피에 좀 집중되어 있던 종목들,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되어 있으면서 코스닥이 좀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수급이 어느 정도 살짝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22평도 어느 정도 첫 번째로 닿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좀 담아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뭐 새로운 추천 종목을 좀 드리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나노라든가 뭐 사막 콘덴서 이런 거 말고는 지금 뭐 특별히 차트가 뭐 돌파한 종목도 잘 안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 전저점 근처에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 잘 괜찮은 거 잘 이렇게 골라 담으시면은 몇 개월 안에 최소 1년, 2년 있다가는 분명히 수익을 크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기업 분석을 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매수차트 헤어였습니다.